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교통 문제가 늘 시민들한테 가장 어려운 그런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오늘 우리 시의 교통 정책을 혁신하고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대안으로서 세종 이응 패스라는 것을 도입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기반이 부족하다는 걸 늘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순차적 도시개발로 인해서 버스 노선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대신 주로 승용차를 이용해서 매일 주차장 같은 도로에서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대전, 청주 등 인근 도시의 가족 이동을 위해서는 훨씬 심각한 교통 체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우리 시의 버스 이용률은 7.9%로 전국 최저 수준인 반면 승용차 이용률은 50%를 육박해서 전국 최고 수준. 시민의 버스 이용 통계를 살펴보면 그나마도 대부분이 어쩌다 한번 버스를 이용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이용이 가능한 6세 이상 시민 36만 명 중에서 실제 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시민은 15만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버스비로 지출하는 금액도 월 평균 1만 2천 원에 불과하며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월 2만 원 미만으로 버스비를 지출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전형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버스 요금 무료화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이후에 시의회 많은 교통 전문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의견 수렴 결과 획기적인 정책이라는 찬성 여론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걱정과 우려가 상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버스 요금 무료화는 한 번 시행하면 번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배차 간격 단축 등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크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고, 단순한 요금 무료화가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버스를 더 탈 수 있도록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사실 어려운 주문도 많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진심으로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 해결 방안의 기준으로서는 첫 번째, 어쨌든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 유도 효과가 단순 무료화보다 커야 하고, 세 번째, 수혜성 복지 정책이 아닌 교통 대책이 되어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고심 끝에 나온 결론이 버스와 어울림 등 세종시의 대중교통을 월 2만 원에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세종형 월 정액권 이응 패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세종 이응 패스는 단순한 정액권이 아닌 정기권과 정액권의 특성을 하나의 카드에 모두 넣은 새로운 완전한 신개념의 월 정액권 개념입니다. 세종 시민의 소비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 시민은 2만 원, 취약계층은 무료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5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매월 5만 원 이하의 리사용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설계해서 시민 입장에서는 버스를 더 많이 타면 탈수록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무제한 정기권과 달리 세종시에 운행하는 모든 버스, 즉 우리 관내 버스는 물론 대전, 청주, 공주 등으로 운행하는 관내 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 시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수요응답형 버스와 어울림으로 이용 패스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과 다양한 교통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이용 편의성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세종 이용 패스라는 이름은 첫 번째, 공간과 공간을 연결한다는 이은다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 대중교통 중심의 한 상형 도시로 설계된 세종시를 의미하는 자음, 이응을 이용하여 세종 이응 패스로 붙였습니다. 세종 이응 패스 도입으로 우리시 교통정책이 혁신적으로 개선되고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개인이 경제적 요인에 기반한 월 정액권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수가 증가하는 한편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 금액 또한 현재 월 1만 2천 원에서 3만 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의 버스 이용 증가는 운수사의 운송 수입 증대로 이어져 매년 운수사에 지급하는 손실보조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전면 무료화에 비해 예산 부담이 연간 200억 원 가까이 절약될 수 있어서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한 합리적인 요금 지원 정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월 정액권인 세종 이응 패스 도입으로 세종시가 진정한 대중교통 모범 도시로 발돋움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세종 시민이라면 지역 화폐는 여민절, 교통카드는 세종 이응 패스를 떠올릴 수 있도록 시 고유의 대중교통 브랜드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여 늦어도 내년 9월부터는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출범 12년 만에 교통정책을 전면 개편해서 새롭고 과감한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 편의를 높임으로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만은 이를 위해서 버스, 자전거,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여 월 정액권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우선 현 58개의 버스 노선을 70개까지 늘리고 출퇴근 시간 배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대전, 청주, 공주 등 행복도시권의 통합 환승 할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노선 개편을 확정하였고 버스가 입고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버스의 서비스질 개선과 대상 지역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와 함께 우리 시의 중요한 이동수단인 공용자전거 어울링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자전거 6,000대를 확보하고 대여소 8개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시 고질적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택시 증차를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하고 있고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무선 배차 시범 사업을 확대하면서 통합콜 시스템 고도화와 고급 택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재정 여건이 극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고질적인 교통 문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없이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는 투입될 예산 규모와 효과에 대한 신중한 비교 검토 끝에 세종 이응 패스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공약한 대로 버스 무료화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 이응 패스는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과감히 저의 생각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더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세종 이응택스의 성공 정착에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디트뉴스 24 이희택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그 용역 결과 발표 당시에 버스 무료화를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건강한 교통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는 도보랑 자전거 이용자가 자가용 이용자보다 버스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이응패스 역시도 어떤 자가용 이용자가 버스로 넘어가는 것보다 평소에 건강하게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자가용 이용률이 50%에 되는 부분의 대부분이 대전과 청주와 공주를 출퇴근하는 그 수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내부에서는 상당히 건강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조편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하나랑요. 두 번째는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세종시에 있는데 지금 이미 버스를 자전거랑 도보를 이용할 경우에 버스까지 병행할 경우에 알뜰 교통카드 서비스로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대 30%까지 올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종시 이응패스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정부 정책과 조율해 나갈 것인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은 사실 어디서도 아직 해보지 않았던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버스를 무료화로 한다고 할 때 과연 자가용을 타던 사람이 얼마나 버스로 이동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사실 여러 가지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이 차라리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버스 이용권을 2만 원으로 채택을 해준다면 차라리 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는 예산이 굉장히 절감된다는 거죠. 예산이 절감이 됨으로써 다른 교통 편익 수단에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울림 자전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울림 자전거와 그리고 우리 수용 다평 버스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또 시외버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연결해서 한다면 오히려 자가용 타시는 분들이 버스 이용으로 더 촉진될 것이다. 정액이라는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이 교통정책에 더 효과적이냐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에 있어서 재정의 효율성이 어떤 게 더 클 것이냐라고 판단해 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와 여러 의견들이 정액제가 무료 이용보다는 더 클 것이다. 예산 돌려가는 효과도 크고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채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부에서 하는 건 K패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응패스와 K패스는 모순된 건 아니고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응패스를 세종시에서 주도적으로 활용하면서 K패스와 연결돼서 K패스에도 할인하는 면까지도 그런 요율 할인까지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국토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K패스와 이응패스를 양자택일하는 방법도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이응패스 했다고 해서 국가적인 인센티브를 배제한다는 것도 좀 논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걸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김인철입니다. 크리스천은 지난 10월 23일, 24일, 26일 세 차례 걸쳐서 신춘도도로 이 시내버스 무료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일부가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요. 추가로 좀 볼 건 뭐냐면은 제가 그때 대안 제시한 것 중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인상, 그리고 이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 단속을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더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본 거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 다니는 공무원들의 차량이 많기 때문에 행복청과의 협조도 필요하다. 이제 이거를 제가 제시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발표하신 걸 보니까 관외 지역에 가는 버스도 이 어울링 패스로 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종에서 저 주소지를 두고 있는 차량만 가능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됐다는 뜻인지, 이게 지금 궁금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응 패스를 발급하는 대상이 세종시 지역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우선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응 패스를. 그러니까 세종시 주소를 둔 우리 주민에 한해서 이응 패스를 발급하는 것이고, 그분은 여기서 타든 아니면 외지에서 타든 그건 혜택을 드려야 마땅하고요. 세종시 주민이 아닌데 세종시에서 버스 탄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질문은 그 뜻이 아니고요. 네. 청주나 공주 버스를 타는 경우에도 이용 패스를 이용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되 세종시 주민에 한해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드린 거. 그리고 그 주차장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주차장에 무조건 무료하는 그것은 자가용 이용을 더 촉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차장도 시민들과 또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점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행복청과의 협조가 있나요? 행복청과 협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청 국토부와는 지금 유관기관으로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KBS 한솔 기자님. 네, KBS 한솔 기자라고 하고요. 질문 세 가지 있는데, 먼저 지금 월 평균 12,000원 정도 쓰고 계시잖아요, 시민분들이. 그리고 2만 원 미만으로 쓰고 계신데, 그 정액권 가격을 2만 원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버스를 2만 원 이하로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쓰는데 그냥 자기 돈 내고 2만 원, 12,000원 쓰지 2만 원짜리 패스 사겠느냐, 뭐 그런 문제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하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어떤 편에서는 차라리 2만 원권으로 5만 원어치를 쓸 수 있다. 3만 원을 무료로 보조해 준다 그러면 버스를 별로 지금 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7.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 12,000원 정도 쓰는 건데, 혜택을 준다면 더 이동하지 않겠느냐. 10,000원 정도도 생각해 봤습니다. 10,000원 패스도 생각해 봤는데 10,000원 패스는 그 가격이 싼 건 좋은데 잊어버릴 수 있다. 10,000원짜리 사도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런 가벼운 마음이 들지만 2만 원짜리 사면 이걸 다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어떤 그 시민들의 생각이 더 들어서 오히려 버스로 타는 그런 유도책,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 시민은 2만 원 주고 살 수 있고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은 무료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무료로 탈 수 있는 이용 인원은 몇 명으로 추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통계 18% 정도. 18% 정도. 버스 이용자의 18%. 세종 시민의 18%인 건가요? 버스 이용자의 18%. 혹시 인원으로는 안 나와요? 저희가 내년에 한 4만 명 정도를 이응패스 구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8% 정도가 취약 계층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나 타시도 참고 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과 같은 2만 원짜리를 사서 5만 원까지 하는 해외 사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요. 그 정기권 제도는 여러 군데 있어요. 뭐 독일에서 얘기하는 6개월짜리 패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정기권을 하나 사면 그 한 달 동안 그 달에는 뭐 무한정을 쓸 수 있는, 건 서울에서도 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도 정액권 2만 원짜리를 샀는데 5만 원어치 쓸 수 있다. 근데 그 초과되는 건 어떡하냐? 그건 자기가 부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안 쓴다면 그건 시의 수익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은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 해외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사실 제가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예, CBS 김환영 기자님. 지금 무료화를 발표하신 게 올해 2월을
네. 이제 10개월 만에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정책을 발표하시는데 그 당시 발표하실 때는 뭐 이런 백업 자료라든가 이런 기본적 분석 자료가 좀 없는 상태에서 발표를 하신 건지 왜 이 행정의 신뢰성 면에서 볼 때 10개월 만에 이런 정책을 좀 뒤집는 공약을 좀 뒤집는 그런 발표를 하시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좀 무료화 정책을 했을 때 한 250억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추산하고 이렇게 정액권을 도입했을 때 한 60억 정도 추산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 분석 자료를 보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 10.9%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80%가 12,000원 정도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250억이 예산 전체 무료화를 했다고 해서 250억이나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건지 그게 어떤 그 근거로 나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택시 여전히 좀 세종 지역 내에 택시가 좀 많이 부족해서 택시 자체 좀 어려운 상황인가 좀 장기적으로 좀 늘리겠다는 계획을 좀 세우셨는데 올해 보면 뭐 438대까지 증차를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 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전환의 계기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요. 지난번 예산안 발표할 때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해마다 좀 늘어야 되는데 세수 결함 때문에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고민이라는 건 시정 책임자로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며칠 고민해서 결국은 결단을 내렸고요. 더 이상 우리가 부채를 지어가면서 시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런 결단을 내렸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무료교통화를 발표를 했고 또 이것을 다시 시책을 바꾼다 할 때 행정의 신뢰성에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러한 고민이 저로서는 제가 공약이었는데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이루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계기는 무료화에 대한 시민 여론과 의회 쪽에서의 많은 의견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점차적으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원도시 박람회도 우리가 1년 연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건 솔직히 말해서 재정상의 이유 이외에는 큰 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그런 재정상의 여러 가지 이유를 검토해 볼 때 무료라는 제가 애초에 공약한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교통 대책이라는 것의 필요성을 감안해 볼 때 제가 행정의 신뢰를 어겼다는 시장으로서의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그건 감수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을 때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들하고 여러 번 통역 토의를 하고 또 전문가 공청회도 열고 했을 때 결론은 무료화보다는 재정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무료화보다는 교통 대책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점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어서 그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제가 시책을 바꿨다. 시책을 바꿨다면 하루빨리 발표를 해서 시민들한테 송구스러운 부분은 송구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나 신뢰 기반을 더 굳건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뭐 비판적으로 본다면 공약 후퇴 아니냐, 행정 신뢰에 이제 놓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기만 한다면 뭐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좀 더 대국적으로 이렇게 재정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공약이라는 이유로 신뢰라는 이유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그게 최선의 행정이냐라는 면에서도 좀 심각하게 좀 사려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것이 교통 대책으로서의 대중 이루와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진심으로 언론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0대 253 예전에 무료화할 적에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 쪽에 253억이었는데요.
이게 2만 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통계 숫자는 우리 실무자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한 200억 가량이 훨씬 더 절약이 되고요. 60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또 고전하고 또 개수 조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 20억 정도일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우리가 시민들께 제시할 수는 없어서 한 60억 정도 우리가 추가 부담으로 이건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시 부분에 지금 딜레마가 굉장히 큽니다. 이 증차 대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 택시 운전사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차는 증차들이 이루어졌지만 택시 기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의 증차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가 인구 대비 이 실링, 허용된 택시 대수가 너무나 작습니다. 실링 자체는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가 택시가 좀 운전기사가 없다는 얘기는 택시가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의 그 통합 콜센터라든가 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또 택시 업계와 얘기를 통해서 택시 업계의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정말 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되 지금부터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종 경제 권 기자님. 이세종 경제 권호주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재정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매우 안타깝고요. 지금 우리 여기 버스 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용역 자료를 또 이렇게 자료를 공개할 수 있나 하고요. 내년 9월에 이제 개통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임시 운행을 또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채워야 되고 또 할 것 같은데 그 임시 운행을 하신다면 시민 참여나 또 뭐 언론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나 또 어떤 방법들이 좀 있나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그거야 당연히 언론인이시든 시민이시든 주인이신데 참여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내년 9월로 한 것은 지금 버스가 저희들이 수소버스, 전기버스를 약 92대 정도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계약을 해놨습니다만 입고가 잘 덜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차차차차 들어오기 때문에 이 버스 정액제와 무관하게 내년 초부터는 버스 노선 개편도 지금 된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용패스와 관련 없이 버스 타는 것이 지금보다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 운행 대수도 마찬가지고 버스 노선도 개편된 상태로 갈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이용패스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또는 어울링하고의 같이 통합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거와 관계없이 버스 증차된 부분의 운행,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운행하는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되 이응패스 도입은 그런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시험을 거쳐서 시험은 약 3개월 정도 한번 시범 운영을 할 텐데 그때는 물론 언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 전문가 여러분들의 또 시범 운영에 또 다른 보완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9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해보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요. 그리고 수정 보완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할 때 시책에 조금 미세한 내용이 조정이 되고 변화가 된다 해서 그 변화 왜 바꾸느냐라는 것을 비난일색으로 간다면 저희들의 행정에 이 탄력적 운영이랄까 효율성을 기하는데 굉장히 압박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넓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은 가시밭길이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부분을 건설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솔직한 호소를 드립니다. 내일보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그 이응패스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번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세종 비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세종 비축제가 이제 곧 이루어진 걸로 지금 보도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비축제 기간이 30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이제 뭐 6억을 가지고 이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응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이게 유흥을 가지고 30일 동안 과연 축제를 하는데 좀 예산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유흥을 가지고 30일 동안 하느냐 이런 그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비축제는 별도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거는 비축제에 관한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요. 예산 6억과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인지도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완성이 되면 우리 시민 여러분께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 그리고 6억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의외로 우리 상가 지역 번영이라든가 하는 중심으로 스스로 기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말씀드리면 다양한 예산 6억 갖고만 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라는 걸로 일단 이해시켜드리고 구체적인 거 별도로 제가 브리핑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 비축제 관련해서는 그 다음 주 정도에 아마 그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TJB 그 대전방송 김철진 기자님.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먼저 이번 이음패스가 복지정책이 아니라 교통정책이잖아요. 결국에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버스 이용률을 높이겠다라는데 혹시 목표로 하는 버스 이용률 수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이음패스를 한 4만 명 정도가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셨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수치인지 궁금합니다. 그 답변은 좀 통계적인 건좀 있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죠. 원전교통장 이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이제 버스 수송 분담이 한 7.9%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이름에서 도입해가지고 분담률을 한 임기 내에 한 2배 정도, 한 14%까지가 가능하지 않나 싶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대중교통 분담률은 우리가 도보나 자전거, 버스 뭐 이런 부분에서 한 우리 시가 이제 그 행복도시 그 교통계획을 할 때 한 70%까지 분담률 목표를 잡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분담률이 한 49.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신문 정환영 기자님. 충청신문 정환영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오늘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달라서 그 조천역 KTX 정차에 관해서 시장님께서 자신하셨던 대표공약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6월 24일에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전략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3월에도 조천역 KTX 정차와 세종역 신설 때문에 10만인 서명운동까지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 당시에 올해 하반기 안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올해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아직도 노력 중이신 건지 이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종시에 우리 근본적인 걸 우선 따져봅시다. 그냥 무조건 조천 KTX 역사가 아니고 세종시에 KTX 역사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KTX 역사를 신설하는 게 최일 방식이겠죠. 그게 어렵다면 조치원에라도 다니는 KTX 역사라도 정차시켜 달라라는 게 정확한 제가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치원의 KTX 역사가 정차가 되거나 아니면 KTX 역사를 신설해달라. KTX 역사를 양쪽에 다 쓰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을 주겠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결과가 거의 나오도록 결론이 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 결과에 따라 충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인터넷은 최달 기자님. 예, 시장님. 네. 대중교통이 저조한 거는 승용차가 대중교통보다 좀 편리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주차 공간도 되게 협소하고 아침 8시 반쯤 오면 공무원들 차로 전부 주차가 만차가 거의 돼 있어요. 우선 공무원들부터
부제를 적용하든지 해서 조금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 어떨까 싶은데요. 뭐 당연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느닷없이 대중교통의 어떤 그 운행 대수라든가 노선 개편이 없이 무조건 지금부터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좀 무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버스 운행 대수도 늘어나고 버스 노선도 개편이 되고 그런 여러 M버스도 뭐 지난번에 걱정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연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제 대중교통을 써도 예전보다는 좀 덜 불편하다라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자가용을 쓰지 말아라고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준 뒤에 어쨌든 우리 공무원부터 주차장 내지는 지금 사실 출퇴근 버스를 요 앞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만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LH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용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출퇴근 버스 한 대를 증차시켜서 지금 버스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우리가 해야 할 것이고 어쨌든 버스가 타서 좀 불편한 것이 가셔졌다라는 여건 후에 자가용에 대한 뭐 주차 요금이라든가 이부제라든가 하는 걸 할 일이지 그게 전제됨이 없이 자가용 타지 말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고통을 강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서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뭐 추가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십니까? 네. 이병 기자님. 세종가수 이병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어제 의회 얘기를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그 시정질문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두 개 큰 국제적 대회가 있습니다. 유대회하고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관련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무관심이 있고 홍보가 부족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단정적인 그 무관심이라는 표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시민들이 두 개 큰 행사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심을 어떻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계시겠지만 저는 24개 66일 동안에 24개 읍면동의 시민의 대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씩 해봤는데 그때 이 얘기가 거의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이 말을 하시든 안 하시든 표현을 하시든 않든 무관심이다라는 표현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관심이 많고 오히려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서 정원도시 박람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욕을 제가 보았으면 보았지 하는지 마는지 이런 무관심이라는 표현으로 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답변에서도 얘기했지만 걱정과 우려가 있다.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성공하기 위한 걱정과 우려지 그게 무관심의 영역은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시민들은 정원도시 박람회나 또는 유대회는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정원도시 박람회만큼 관심도가 높다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정원도시 박람회 1년 연기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런 그 시민들의 관심들을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무관심이다라는 그 애매하고 알 수 없는 표현으로 그 시민들한테 그 의사가 호도되는 것은 제가 그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도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예, 유 기자님. 예. 그 시장님의 교통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걸 느낍니다. 우리나라 교통 정책이 우리나라의 정책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장님의 교통 정책하고는 조금 빗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 불편도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통의 요충지라는 조천역을 지금 보면요. 가장 많이 그 청계도는 시내버스가 있습니다만 이 조천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좋게 생각할 수 있다만 청계 조천 들어보다 보면 그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정차를 해서 주민들이 좀 개도를 해서라도 이용하면 되는데 조천역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정류장인지 주차장인지 또 그 상가 주민들은 차가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도 중요하지만 자기네 어떤 그 생사도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 많은 그 좋은 홍보나 이런 그 원형 근처에 뭐 축제 있으면 좋은 아치를 해놨어도 그 대형 버스들로 인해서
빛이 가려지는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 정책 중 일환으로 어차피 조천에 공영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주민들이 조금만 걸어도 될 일인데 굳이 조천역에 그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청주에서의 그 취재의 결과 청주에서 오는 버스들이 그 자기네 그 조천역을 그냥 정류장화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어떤 그 좋은 정책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수반되는 사항이 좀 점검했으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기자님 있으십니까?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좀 무거운 주제를 몇 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재정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제 진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 대책이 아닙니다. 교통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제가 공약을 했다. 이거에 저는 얽매이지 않고 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